또 다음 분은요. 이식한 지 6개월 되셨습니다. 근데 모든 걸 익혀 먹으려고 하니 나물이나 볶음 요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름을 많이 써도 되는지, 또 어떤 기름이 좋은지요. 기름 많이 쓰는 거는 좋지 않으세요. 오히려 실은 튀김보다 볶음이나 뭐 이거 하실 때 기름 많이 들어가지는데요. 기름은 최소한으로 하시면서 한번 그러니까 데쳐가지고 볶으시면은 기름량을 줄이셔도 되세요. 예, 그리고 오히려 데쳐서 그냥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드시는 게, 일단 이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이거의 발연점은 40에서 뭐 60도씨로 우리 체온하고 비슷하니까 몸에 들어가서 흡수나 뭐 이런 것들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내에 머물러져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은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더 많은 그런 식재료니까,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그냥 한번 데쳐서 그리고 기름 살짝 넣어가지고 볶으신 요리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기름은 발연점이 낮은 뭐 들기름이나 아니면 참기름이나, 그 대신에 온도를 뜨겁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따뜻하게 그냥 볶아지는 정도로만, 타지 않게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경우나 아니 일반 식용유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대신에 소량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요. 나물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한번 데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살짝 묻히듯이 볶아서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기름은 가능한 한 적게 쓰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어떤 기름이든 상관없어요. 식용유, 그러니까 식물성 유지라면은 어떤 기름이든 상관없고, 대신에 양을 조절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는 조리법에 해당이 됩니다. 차 종류는 물에 해당이 되나요? 아까 제가 그 수분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하게 해서 드시는 것은 수분 함량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수수차, 보리차, 그냥 이런 음료들 있잖아요. 그건 그냥 수분인데, 커피 아니면은 녹차 하나, 그 티백 하나 가지고 한 잔을 마신다든지 이러면은 그 티백 하나에 나와 있는 그 용량을 그 작은 한 잔에 마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차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1리터의 물에다가 티백 하나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마셨다. 그거는 그냥 물의 섭취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량을 얼만큼 잡느냐.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도 그냥 요즘은 아메리카노 이렇게 작은 그냥 커피 온도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온도를 하나 털어서 1리터의 물로 계속 마셨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수분의 양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냥 여기 커피잔 하나에다가 그거 하나 털어놓고 200에 맞춰서 그냥 그거 마셨다. 그거는 그냥 기호차에 해당이 되어지는 수분량으로 보셔야 되세요. 그거는 차고, 희석되어진 거는 수분량이고,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종류는 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200에 하나를 다 넣어서 먹으면 그거는 차. 200 이상이라기보다는 1리터 정도의 양이면은 그거는 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밥 먹을 때 물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맞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밥 먹기 전에 물 먹으면은 위액이 희석이 돼가지고 소화력이 떨어진다 했는데, 밥 먹기 전에 한 컵 정도의 양은 소화력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니까요. 혹시 식사를 하시다가 침이 잘 안 나와서 입에 음식이 잘 이렇게 씹어지지 않는 거나 하실 때는 계속해서 그냥 침의 역할로 수분을 섭취를 하시면서 드셔도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한 잔 이상이 된다든지 계속해서 물 먹는 양이 더 많대, 밥량보다 물량이 더 많다든지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식사 전에 한 컵, 아니면 한 컵 가지고 식사 중에 그냥 조금씩 나눠 드시는 거는 크게 소화력을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부분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으시니까요. 너무 그 부분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립선 암이신데요.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 에스프레소 하루 2잔 마셔도 되나요? 아까 제가 그 커피 말씀드렸잖아요. 커피는
카페인,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카페인은 일반 성인은 400이지만 우리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루에 200에서 300 정도만 섭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커피 한 잔에는 카페인이 80에서 100 정도 들어져 있다 계산을 하시고 하루에 2잔 정도만 드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2잔 마셨다 그러면은 아메리카노는 드시면은 안 되시겠죠. 왜냐하면 에스프레소는 작은 양이지만 그 안에 카페인 함량은 똑같이 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나 에스프레소 한 잔이나 그 안에 들어져 있는 카페인의 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에스프레소를 드셨을 때 혹시 가슴이 뛰거나 아니면은 현기증이 난다거나 뭐 이런 조금의 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거는 희석해서 드셔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양의 함유 카페인의 양이지만의 수분의 양에 따라서 내 몸에 흡수되어지는 게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드시고 아무런 이상 없으시면은 2잔은 넘지 않게 드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딱 정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 에스프레소가 됐던 아니면 아메리카노가 됐던 믹스 커피가 됐던 무슨 커피가 됐던지 간에 하루에 2잔은 넘기지 않으면 그리고 내 몸에 이상이 없으면은 그냥 2잔만 넘기지 않고 드시는 정도면 전체 카페인 양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양파즙이나 도라지즙 먹어도 될까요? 저는 즙보다는 그냥 양파 볶아서 드시거나 양파 피클 드시거나 아니면 도라지도 무쳐 드시거나 도라지 나물해서 드시거나 이게 결국은 실은 양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져 있는 양을 얼만큼 드시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즙 같은 경우는 이런 한 팩에 그야말로 양파를 그냥 통으로 하나를 드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거를 할지라도 이게 많이 들어가면은 내 몸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받아들일 정도의 양으로 섭취를 하시려면 이런 농축즙보다는 음식으로 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양파즙이나 이런 도라지즙을 선물을 받아서 꼭 먹어야 될 것 같다 하시면은 나눠 드시는 거죠. 그냥 한꺼번에 하나로 쭉 드시는 것보다는 아침에 3분의 1 정도 드시고, 그리고 간식 드시거나 아니면 활동 조금 하시다가 3분의 1 정도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3분의 1 정도 드시고. 왜냐하면 그냥 건강한 사람이고 치료 중이거나 이러지 않았을 때는 한꺼번에 마시더라도 그냥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게 바로 회복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를 했던 방사선 치료를 했던 수술을 하신 후든 약간 전체적으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뭔가를 센 애를 훅 집어넣어주면은 몸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양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저희가 3살짜리 아이한테 커피 한 잔 에스프레소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 몸은 내가 그냥 성인이지만 내 안에 이런 소화장기라든지 내 몸의 신체들은 다 지금 한 3살, 5살 정도로 좀 조심조심 다루어줘야 하는 내 신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식을 드시면은 가장 쉽게 식사를 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